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패널 되시는 분들께서 좋은 제목으로 발표해서 도와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남해에서는 마늘, 시금치, 그 다음에 고사리 해가지고 우리 경제를 갖다 떠받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사회입니다. 지금 우리 마늘이 들어온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3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었는가 하는 게 상당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늘 남해 마늘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져가지고 정말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기적으로 좀 늦었지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종자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종자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굉장히 그렇게 해왔습니다. 배가 아무리 고파도 종자를 갖다 밥을 해먹지 않을까 그런 내용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자에 대해서 귀중함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종자가 그동안에 우리는 쉽게 이렇게 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협에서 청량에 가가지고 이장을 통해서 가져가가지고 수술을 붙여가지고 종자를 갖다 하고 그 종자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모릅니다. 바이러스가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잡집광설을 해가지고 종자가 태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다 심다 보니까 어떤 내용인가 몰라도 전파기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고유의 지금 남의 많이 없다 종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종자를 갖다 이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몫이 있다고 봅니다. 농가의 몫, 그 다음에 우리 행정의 몫, 그 다음에 농업의 몫 그런 게 있다고 보는데 사실상 우리 농가에서 가격을 갖다 잘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만 좋은 부분은 다 팔아버리고 처진 부분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행정에서는 그런 걸 갖다가 자시한다 할까 그런 부분들 농업에서는 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경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중심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면을 갖다 하든지 해가지고 종자만 씹어가지고 그 종자에 대해서 수치 가격을 갖다 정말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농업에서 전량 매치 사업을 하고 그래서 다음에 구리에서 종자를 갖다가 이렇게 각 면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아까 10억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종잣대가 굉장히 절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되지 않고서는 저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직 배양 관계가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은 그게 조직 배양을 해가지고 보내는 거. 그래서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다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종자를 갖다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드렸습니다만 한진군 회장님께서 어떤 포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종자를 갖다 만드는 데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민식 우리 회장님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치 가격을 제안했습니다. 1등, 2등, 3등을 있다 보입시다. 좋은 거는 해가지고 일반으로 해가지고 팔아버리고 처진 부분을 가져와가지고 행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차액을 갖다 보전해주라 이런 문제도 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이대식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저는 그 집단적으로 하는 거는 옛날에 그 지금은 그 경상도 지부장으로 지금 계십니다만 옛날에 그 앞전에 최재석 그 남해군 마늘 장목 회장님이 계실 때 그때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종구를 생산해야 된다. 그래야 깨끗한 종구가 나오고 진짜 그야말로 남해만의 종구가 나온다. 이 강조를 하셨는데도 그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부분이 첫째는 그 농민들의 그 생각입니다. 이 종구를 생각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릴 거예요. 조화를 세워놔야 되고 그 조화를 어느 시기가 쳐야 되고 제가 또 말려가지고 또 까야 되고 이 참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농가에서 끓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그 행정적으로 어떤 그 지원이나 이런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아까 제가 그 잠깐 그 발제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마늘을 심으실 때 한 팽에 4kg에서 4.5kg 나오는데 종구를 심었는데 2kg, 2.5kg 잘하면 3kg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차액 부분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지원이 전혀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다른 데 집바퀴 돌듯이 그 종구단지를 갖다 생산한다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매번 모여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그나마 작년서부터는 그 중에서도 좀 나은 분들, 책임의식이 더 깊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각 지역별 한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나와서 가지고 내 포장에는 다른 마늘이 일치 안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그나마 올해는 땅에도 상당히 공이 좋았는데 그거는 진짜 깊이 고민을 해보고 제발 그렇게 돼서는 저는 진짜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남해읍이면 남해읍, 창성 이런 한 지역에 전체적으로 지역뿐만 아니라 그 한 몇만 면을 안 해도 됩니다. 한 2개 마을 정도만 해도 남해분 그 마늘 종구는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책이 이루어지면 저는 진짜 상권 들고 하냐고 저도 분명히 거기에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식 회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수학에 보면은 그 우리 지금 남해 마늘이 생산 농가가 많이 치는 이유가 캐가지고 묶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달아놓고 뭐 심고 내려가지고 또 따가지고 백기서 뿌리 자르고 해가지고 경매자 냅니다. 그 단계가 3단계, 4단계 가다 보니까 비싸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늘 재배 면적을 늘리려 그러면은 그 단계를 줄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그 수학에 제가 그 말씀드릴 때 건조나 수학에 말씀드릴 때 그냥 포장해서 바로 나갑니다. 하나 또 집으로 가져 들어오면은 그 집으로 가져 들어오면서 그 운반 과정이나 달았다가 떼내리는 과정 이런 데서 알게 모르게 상처를 입고 그 상처가 결국 전마늘로 변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일절 종자 예를 들어서 자가 종구를 생산하는 그 과정에서 종구 이외에는 판매하는 건 전부 포장해서 바로 판매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뭐 1, 2, 3, 4등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대소나 대중소를 나눠가기 때문에 그걸 평균값을 내가 하자. 4kg의 평균값. 자, 그래가지고 좋은 거는 딴 데 팔고 뭐 구정업 가면 이런 일이 없도록. 물론 뭐 개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실 줄 모릅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이게 지금 지발제입니다. 하다 보면은 이게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으로 관리할지도 모릅니다만은 이게 하다 보면은 또 그런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걸 우리가 충분히 우리 농민들도 교육을 시키고 이래가지고 사실 조합장들이 계십니다만은 조합이 손해보면 장으로 조합원들이 손해입니다. 유통업자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유통업자들이 남해를 떠나면은 마늘을 유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생산원가를 낮춰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는 이야기니까 우리 농민들도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죽을 짓은 아마 안 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임태식 의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는데 그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다. 제가 추가 설명을 조금 잠시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단지를 한 군데 집중화할 건가, 이제 분산할 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마늘 종자는 맨 단위로 이렇게 종자포를 해서 설정기 창서로 간다든가 삼동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계속 돌아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가장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치 가격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농민단체에서도 시장 가격이냐 감성 가격 아까 생산 원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가격을 어떻게 책임하고 아주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실적으로 시장 가격을 뛰어넘는 이상 가격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농협이나 그다음에 농협이나 당국자들이 오늘 뭐 최영사장님도 오시는데 아마 공약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정할 것이니까 농민은 이제 제조 생산비를 보장하라면 저는 뭐 감성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 가격인지 감성 가격인지는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결론을 좀 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네, 김종준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전국마늘 생산자협회 경상남도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종준입니다. 사실 오늘 이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하게 된 농업회의소를 비롯한 마늘생산협회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좀 오늘 토론회가 좀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지난 24일 날 전국 생산자협회에서 농식품부와 함께 오늘 이런 토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오송에서. 그때는 각 지역 주산지 국회의원님들 모시고 농식품부 관계자님들, 농협중앙에서도 참석을 다 했어.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하게 좀 했는데 오늘 보니까 농립관계자분은 여기에 참석을 했는데 행정 담당 관계자 되시는 분이 답변을 주시기가 조금 없는 그 부분이 아쉬움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 저는 인력과 정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만 다른 분들도 질의도 하고 해서 오늘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사실 인력은 이 대행업체가 들어오므로 해서 지금 인력 가격은 더 많이 상승하고 치솟았습니다. 좀 전에 지금 우리는 남해에서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은 품앗이식으로 하면서 지금도 가면은 아래 가면은 인건비가 하루에 6만 원에서 8만 원을 가고 있습니다. 그건 품앗이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행 업체에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12만 원도 지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사실 창녕이나 합천, 어성, 고령 쪽에서는 최대 올해 금년도에 20만 원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갈아엎는 형태가 나왔으니까요. 심지어 한 농가에서 9,000평을 갈아엎어야 되는 실태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적기에 수확을 못하니까 비는 내리지 마늘은 논바닥에 썩어 자빠지지 하니까 그런 경우 대비가 하다 보니까 내가 10,000원 더 줄게, 내가 20,000원 더 줄게 해가지고 이런 고가가 하다 그래도 결국은 수확을 못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내년 우리 남해도 그런 경우가 오지 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보면은 우리 남해 인력들도 노력하는 데 있지만 인력은 어느 정도는 항마을에 가면 한 대여섯 분들은 다 계십니다. 활용할 수 있는 인력도 있습니다. 그분들 지금 안 움직입니다, 사실상. 왜 그런 줄 압니까? 대행업체에서는 들어가가지고 공식적으로 12만 원을 받아가는데 내가 6만 원을 받고 8만 원을 받고 그 논바다에 가서 일을 하러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에 가서 앉아 노는 사람도 있는 밤에 너무 일을 안 합니다. 그런 행정 입장에서, 농업 입장에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같은 가격이면 지금 나이에 80살 먹는 어르신들도 12만 원짜리 인력이 들어왔을 때 그분보다 더 효과는 낮다고 봅니다. 저는 볼 때. 그렇지만 그분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좀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종구 갱신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집단화하는 것은 다 이야기가 나왔고 남해 마늘 연구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늘 종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 우리 농민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생전제 마늘이라든지 이 기초 마늘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에서 마늘을 사가 들어온다는 것은 참 좀 얼굴이 좀 부끄러운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금 안한 이야기를 좀 그거 좀 연구 개발을 하는데 집중을 좀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 말씀드립니다. 다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은 유통 강업체에서 오셨는데 최정문 그 협회체 대표님. 예, 해외대는 최정문입니다. 저는 그 유통인으로서 아니고 남의 민으로서 제가 느낀 말을 갖다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유통인 부분에서 마늘이 제주도서부터 지금 경기도 파주까지 이렇게 지금 현재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도 마늘, 대서 마늘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 지금 우리 남도 마늘은 아까 생산 면적이 평당 한 4kg에서 4.5kg를 보시고 대서 마늘은 한 7kg에서 8kg 정도 이렇게 건조를 했을 때 대충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똑같이 1,000원이 난다 보면 아까 이미 시장의 부모님께서 한다 보면 어떤 농사를 지어야 될 건가 그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고 남도 마늘을 해가지고 시장에 가서 지배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남도 마늘이 꼭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70대, 80대 노인층에서 꼭 이걸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맛을 내는 곳에서는 남도 마늘 선호를 합니다. 그건 내가 볼 때 우리 시장의 5% 10%선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한 번쯤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지금 생산자와 소비자가 항상 상충되는 생산자는 더 받아야 되고 소비자는 싸게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럴 때는 아까 이럴 좀 전에 마늘연구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늘연구소에서 고부가가치 물질을 갖다가 찾아낸다든지 해가지고 수익이 아주 높게 놓는 고부가치 쪽으로 갈 때 남의 마늘을 비싸게 사줄 수 있는 거고 아까 남의 마늘 뿌리를 자르고 가시지니까 손이 많이 간다. 그거 안 해도 됩니다. 돈 작게 받으면 됩니다. 딴 지역에 4,000원 받는데 내는 5,000원, 6,000원 받으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아까 얘기할 때 농민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손 안 보고 내 작게 받겠다. 손 보고 말하겠다. 그리고 제가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느꼈을 때 생산 농가가 키로에 2,000원이 넘어가면 안 된다. 제가 봤을 때 한 3,000평 농사를 갖다가 지었을 때 이모작을 해가지고 우리 가정을 꾸려갈 수 있을까? 그랬을 때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을 하면 제가 봤을 때 행정에서 농협에서 힘을 모아가지고 이 생산 원가가 2,000원 미만으로 가지고 3,000원, 4,000원을 받았을 때 내가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을 정도의 돈. 거기 제가 봤을 때 아까 할 때 아까 대장님이 말씀하실 때 키로에 1,000원. 이 얘기 때 3,000원대나 3,500원대 이 제가 볼 때는 적정 가격이라고 보여요. 그럼 생산 코스트를 갖다가 2,000원 안으로 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기계하러 가야 돼. 그럼 기계하러 가려고 그 밑바탕을 깔아줘야 되지. 저희들이 생산을 해보니까 수확 시기에 비가 올 때는 아주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말고는 기계하고 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기계하고 왔을 때 원가에 2,000원을 넘어가가지고 아까 할 때 우리가 또 생산자가 1,000원에서 2,000원의 사이에 어떤 원가 게임에서 이윤을 받아보려 하면 4,000원, 5,000원이 넘어가면 경쟁력 자체가 없어진다 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4,000원이 넘어간다 마늘 시세가 대한민국은 마늘밭으로 가려버립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할 때 마늘 자조회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면적, 특정 면적 아주 중요합니다. 시장은 5%를 갖고서 많고 작고에 따라서 가격은 하늘과 땅 차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남해에서 봤을 때 생산적인 어떤 것죠. 1차 산업에서 6차 산업으로 가는데 1차 산업에서 해가지고 우리 남해에서 지금 가공 쪽에서라든지 이렇게 시설을 면에서 봐보면 정원 창고에서 단순 가공 말고는 고부가가치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시설이 아주 많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남해가 고부가가치 쪽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시설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지금 아까 할 때 제품화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1차 산업에서 6차 산업까지 말로만 부르짖지 말고 진짜 현실감 있게끔 제가 볼 때는 뭔가 한 원스텝 이게 우리 남해군은 남해군청에서 군수임이야 전 직원들이 남해군을 갖다가 책임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해 유통은 어느 한 지역 한 곳에서 우뚝 선 데서 전체를 아울러 가지고 진짜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소통과 대화로서 그렇게 풀어가야 되지 않느냐. 자, 제가 한 8년 전에 남해마늘 장목회 계약대회 한번 합시다. 제가 한번 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이사분 한 분께서 농협에서 얼마 주는데 얼마 더 줄래 해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네. 내가 농협하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 생산자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저는 그걸 팔아서 같이 윙윙할 수 있는 뜻이 돼요. 지금 국내에서 대상 CJ 풀무원
뭐 아까 이마트라든지 뭐 이 대기업들이 아까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그 가격이 등폭이 심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생산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서로 공급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하겠다 이거지. 그럼 아까 때 이 가격이 월통다통하게 비싼 가격이 대심한다고 보면 안 되는 서로가 이 정도는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아까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그게 연동해가지고 서로 협상을 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거. 저는 거기 상당히 중요하다 하고 아까 그 연구소나 마늘 마늘팀에서도 진짜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애로사항이 뭐인가 현장에 가가지고 들어보고 창녕 합천에 가가지고 수확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최소한 문수님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변하게 할 건가 어떤 걸 도와줘야 될건가 그런 걸 갖다가 내가 볼 때 해야 된다는데 내가 볼 때 우리 그 마늘팀 저희들 농사 좀 지어봤지만 제가 우리 방문하는 거 맞습니다.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팀, 마늘팀이 왜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고 마늘연구소가 왜 존재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10수년간 우리 마늘연구소 사실은 그랬지 않습니까? 앞에 농공영상이 해가지고 그 자리 조용하니까 자리 채우다가 집에 돌아가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지금 앉아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 10년 세월 지났으면 뭔가를 내야 돼. 남의 군의 혈세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자, 그 돈 저희들 한번 주면 제일 멋지게 할 자신 있습니까? 예, 그 채도 아이고, 제가 좀 흥분돼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는 제가 볼 때 오늘 이런 자리뿐 아니라도 저희들 같은 사람들도 아까 얘기할 때 대화의 이 채널에 이렇게 좀 같이 끼어가서 진짜 우리 남해가 잘 갈 수 있게끔 저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채도표의 열쇠는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동찬님. 뭐 오늘 보니까 좀 핵심은 인력 지원, 계약 단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종구 생산도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우람 종구 생산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과 사업비가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참 우리 남해만 종구가 보고를 못해서 참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우리 이제 한진균 회장님께서 12농가가 10만을 종구 생산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도 조합 재배를 해봤습니다. 조합 해봤는데 힘들어요. 따라서 저 생각은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조직 배양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연구소도 있습니다. 앞으로 감자는 지금 우리가 조직 배양을 하고 있는데 마늘도 조직 배양 쪽으로 지금 빨리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인력도 사실 우리 조직 배양하는 그 배양사가 우리 지도직에서 한 명도 없어요. 기간제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군수님도 계시는데 앞으로는 그 조직 배양 배양사를 특채로 하시든지 자원 한 2명 정도는 충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은 사실 참 어렵습니다. 계약 단가를 농가에서는 높여달라고 하고 농협에서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사후 정산을 하자. 그게 핵심입니다. 계약 단가만 높으면은 마늘 재배 10만을 생산하지 않아도 재배 면적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계약 단가를 우리 농협하고 농가하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율할 것인지 그게 오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우리 남해 마늘 맹품 마늘 기금도 있고 맹품화 하는데 1등 마늘은 우리 여기 윤기준 좋은 법인 대표님도 와 계시고 좌장들 다 계시는데 정말로 맹품화 시키자. 1등 마늘은 우리 군에서 그냥 다 삽이요. 매치를 해가지고 우리 보물섬 브랜드 스티커 붙여가지고 이러면 10만원 이상 받습니다. 1등은 빼내고 올해도 지금 7,000톤 중에서 약 깨매놓은 건 사실 1,500톤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물량은 거의 개인 농가에서 택배로 팔았는데 이걸 뭔가 좀 한 창구에 일어나 해서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우리 그 농협이 주체가 되든지 아니면은 좋은 법인이 되든지 내년부터 아마 좀 고민을 해주시고 아까 우리 최전문 대표님 참 공감을 좀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계약 재배가 이제 뭐 사실 여기 면적을 늘리는 것은 계약 재배 확대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농협에서 부담을 가지고 아마 또 많이는 그 면적을 늘리는 데는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 50농가 50헥타 전원농을 육성을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2,500평 이상 50농가 젊은 마늘 전원농을 육성하면은 이 물량은 민간 유통업자하고 계약을 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인력 지원 약 한 8억에 8,500명 투입해갖고 전국에서 이 사업은 우리나라 군이 제일 잘해요. 인정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상당히 효율이 또 많이 떨어져요. 점심 먹고 2시 되면 그냥 마치고 가는 인력들이 많아요. 그 개인이 12만원 주고 그 품사 싸시면 2시에 보내겠습니까? 앞으로 여기 우리 그 농면 지원단도 물 추락할 자금량을 사전에 옆에 농가하고 파악을 해가지고 이 집 농가 2시 마치면 5시까지는 옆집에 마칠 수 있도록 그리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 얘기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음 주에 약속된 시간이 이렇게 다 돼갑니다만, 정현이. 네, 반갑습니다. 정현욱입니다. 예. 우리 하성호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패널님들 자료를 준비하고 또 설명을 한다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고맙습니다. 저는 했던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좋은 제품이 생산돼야 된다는 거에는 다 공감을 하는 어떤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농협과 더불어서 30년 마늘 생산 연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이민식 회장님께 아까 전박이에 대한 그 마늘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전박이 마늘이 연작회에서 오는 토양의 문제인지 안 그러면 농약의 문제인지 지금 그렇지 않으면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종자에 대한 문제인지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은 어떤 것부터 우리가 이 방법을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농민들에 의한 영양의 부족인지 이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김성 회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늘의 면적은 계속 줄어들고 있음에도 인력 지원의 문제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3년 동안에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는 고령화로 인한 재배의 면적은 줄어들면서 인력의 인건비는 늘어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완도에선가 뭐 이런 데 보면은 청년들의 기농기촌을 배를 사준다든지 또 낚싯배를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인해서 기농기촌을 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문제를 저는 청년의 유입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사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지 않으면은 지속적으로 인건비가 계속해서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혹시 그런 대책은 혹시 세워봤는지 앞으로 계획이 또 계속 고령화만 돼 간다면은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쨌든 우리 지금 현재 1인 나노화 체제를 넘어서 고령화 시대가 정착이 됐습니다. 이제는 농사 지을 사람도 거의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다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래도 우리 김성 회장님께서 농사 쪽에 전문이고 가장 또 젊은 농부 쪽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마늘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도 농사꾼이고 제가 이 농민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전박이 마늘에 대한 게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다
다 다릅니다. 이야기가 딜소딜이 많아서 그렇다. 또 완전히 익어야 되는데 웃집에 마늘을 좀 더덕해야 되는데 웃집에 물을 잡히가 이거 물이 내려온 게 빨리 계속 조기 수확을 해서 그렇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수확이나 수송 과정에서 상처를 입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또 건조불량해서 그렇다. 종구를 좋은 걸 심지 않아서 그렇다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정확하게 무엇이 닿고 잡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한두 가지라도 우리가 잡아가지고 그 전방이나 그 분질 불량 나는 걸 조금이라도 감소시키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승희죠. 예, 지금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인력의 요구는 많다. 예, 품앗이 문화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동네만 해도 한 1000평 짓는 농가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다가 없고 농사만 짓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대부분을 인력이 아니라 품앗이로 해결을 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면적은 줄어들고 면농가, 좀 많이 하는 농가들은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졌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안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농업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쿠바 같은 경우에는 농촌에 가면 유기농업으로 전체 그렇게 되는 데다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글바글 하더라. 이게 우리나라 우리 한국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농업 현장을 보면서 우리 농촌 현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오더라. 우리 농촌 현실은 고령화되어 있고 젊은 사람은 없는 거의 농촌 전체가 양로원으로 변해가는 이 현실을 보면서 그 농업들을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접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하던데 농업은 철저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가는 게 맞다. 아까 최정문 사장님 말씀하셨는데 생산비 2,000원 이야기하면 남의 농민들은 농사 안 지어야 됩니다. 제가 이장하는 동안에 한번 중앙인 일부하고 이제 경남에 저하고 전라도에 이장 한 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내용을 거의 하루 종일 인터뷰를 했는데 내용 어떻게 완전 왜곡시켜가지고 타이틀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의 농업을 언론사들도 대기업으로부터 광고를 받아서 먹고 사는 구조 아닙니까? 이게 물가 상승에 죽으면 힘없는 농산물이 농민 농산물이 될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쪽 나라들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내가 생산해서 얻는 소득보다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소득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OECD 국가 중에 국가 부채율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경쟁력으로 이겨내라? 시장 경쟁 논리로?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국가가 해야 되지만 지자체에서도 그리고 농업에서도 할 역할들은 충분하게 있다. 근데 오늘 이런 이 자리를 통해서 오늘 다 해결은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좁혀가는 옆에 계시는 송영일 조합장님도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먼저 달 것이냐 이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은 농협이나 농민들의 잘못이 있다 생각하고 농협도 마찬가지 행정이나 농민들이 잘못하고 있다 생각하고 농민들도 역시 행정이나 농협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탁 털어놔 놓고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접근해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오늘 첫 자리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자리가 계속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정혜동 의원님, 여동찬 의원님이나 김대식 의원님이 말한 거를 보고
한 분 한 걸 가지고 또 2시간씩 토론을 해야 될 그런 농업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여러분 뭐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 지금 발표를 안 한 그 중에 지금 마늘 재배농가의 사기 문제가 아까도 대선 마늘 때문에 작년에 3,000평을 했던 상황을 올해도 바뀐지 종자를 어떻게 됐는지 전화로 하니까 내 포기했다고 한마디로 그대로인데 왜 그러냐니까 각시하고 이혼 마늘 심으면 각이 마누라가 이혼을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네에 가서도 마늘 심는다고 아이고 그건 모르는 걸 심는데 전부 다 농민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마늘 심는 사람을 지각시하는 이 풍토가 그래서 또 우리 군수님도 오시고 또 지부장님도 오셨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언론 3사에다가 이야기를 오늘 막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고 왔는데 우리 군청 직원하고 그 다음에 농협 직원들이 있는데 아마 부모님과 친정에서 이렇게 마늘 농사를 지을 거예요. 그럼 마늘 농사를 짓는 친정 부모나 시아버지가 오늘 이번 주에 마늘 좀 되는데 좀 도와달라 하면 첫마디가 마락하는지 한번 안기해서 전화해요. 그냥 내가 못 도와주니까 심지 마락하지.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렇게 도와주러 가겠습니다. 첫마디가 그렇게 하는 거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늘 재배 농가를 전 국민이 터부시하는 이 풍속도 개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늘 사람이 농민들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농민들은 마늘 농사 안 지어도 됩니다. 먹고 사는 데는 한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실제 지역 경제가 마늘 사람이 치자, 유자, 비자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마늘 시금치까지 안 무너지는 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반전시킬지는 정말 이거 우리 이 지역 경제를 생각하면 남의 부를 생각하면 이거 참 잠이 안 오는 그런 행동. 그래서 인력 지혜 문제나 이런 부분도 심각한데 농촌에 이런 사람이 앞으로 5년 이내에 거의 한 60%가 없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오늘 참 마지막 절교로가가 시작 섭외 이야기를 정말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핵심적인 어떤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이제 총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우리 하정우 회장님 비롯한 패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한 20분 이제 남았습니다만은 좀 평가를 간단히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교환 우리 마늘연구소장님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마늘연구소장 김교환입니다. 사실 저는 마늘농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도 오늘 이 토론회의 성격을 전혀 잘못 파악하고 여기에 왔습니다. 남해 마늘 산업의 활성화 위기에 직면한 남해 마늘 활성화라고 한다면 우리 여기 농업기술센터에 마늘팀도 있고 거기에 인력과 시스템이 있으니까 거기서 정리를 하고 그 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을 텐데 왜 민간에서 이렇게 하나 와보니까 이거 마늘 재배하는 농민들의 말하자면 수익성 위기다. 그렇게 이해하는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 내용 파악에 좀 문제가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늘연구소의 조직 배양 기능이 왜 없느냐. 연간 10억 이상 투입하는 그런 연구소에서 남해 마늘의 발전을 위해서 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했는데 아마도 그 내용은 지금까지 누누이 설명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사실은 설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은 한 10여 년 전에 최초로 지식경제부의 지원을 받아서 설립할 때 마늘의 농업 기능은 여기에 집어넣을 수 없다. 그래서 단지 마늘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 기능만 할 수 있다 해가지고서 농업 기능은 집어넣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연구소 인력도 모두 농업이나
무슨 조직배양이나 그런 인원이 아닌 마늘을 이용한 가공 또 부가가치 향상 이 역할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지금이라도 설립 목적의 변경을 통해서 마늘의 조직 배양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 연구소는 마늘의 농업이나 조직 배양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있는 전체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실험실을 만든다고 해도 효율적인 연구실은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 국내의 다른 기관에 이미 조직 배양을 하는 그런 연구실이 있고 기능이 있다면 거기에다 합쳐서 같이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제가 여기 와서 저희 직원한테 듣기로 누누이 설명된 그런 그 질문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부가가치, 마늘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차용수 지부장님, 예, 오늘 소회 평가를 간단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농협 남해군지관 사무소입니다. 저도 경경 수사님처럼 약간 잘못 짚은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한 일주간의 신문사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은 특정 재배 면적을 통한 마늘 가격 대가받기 관련된 이런 기사만 늘 접해왔는데 오늘 생산과 유통과 인력 다방면에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도 마늘에 대해서는 지식은 좀 짧지만은 오늘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고요. 저도 이거 오기 전에 살짝 봤는데 2007년도와 2008년도에 남해가 가장 마늘의 전성기였던 걸로 약 7천 농가에서 지금 4,100여 농가로 이렇게 줄었는데 참여 농가 수는 약 40% 줄었는데 재배 농가는 1,400헥타르에서 지금 540헥타르 약 65%가 주는 그만큼 마늘 재배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참여 농가에 비해서 재배 면적이 더 많이 줄은 이런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경제가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농업이든 생산과 유통이 가장 큰 기본 핵심이라고 봅니다. 생산과 관련해서는 오늘 내용에 정부 단지 면적을 통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거 신문을 보니까 정부 수입이 농업 경쟁력과 농가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이런 문구는 맞습니다. 정부에 관련된 재배 면적에 관련된 부분에 오늘 설명을 잘 들었고 그 문제 이제 유통 쪽에 보면은 계약 재배 면적 관련해 가지고 우리 농협과 행정에 많은 요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산과 유통에 또 생산 원가를 절감을 하기 위한 인력 육성이나 기계화 보급은 서브로서 이렇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인데 결국은 생산과 유통이 제일 핵심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농협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에 다 우리 현재 조합장님 다 오셨습니다. 군수님도 와 계신데 저희가 같이 어떤 토론에 참석한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상황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충분한 역할을 한번 다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류경원 도의원님. 네, 오늘 우리 발표자분들과 또 토론에 참여해서 말씀을 해주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남해 마늘 산업의 좀 현실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쭉 토론회를 들으면서 느낀 것들이 당장에 우리가 좀 시행할 일과 장기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될 일을 좀 구분을 해서 좀 당장 해야 할 일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우량종구 생산을 위해서 조화재배 자가종구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우량종구를 생산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해야 된다고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어 왔고 꼭 필요하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아까 1년 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진 않았는데 아마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닐 거라고 봐집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파악을 해서 이런 예산들은 당장 내년 좀 예산에 반영이 돼서 시행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조직 배양, 생장점 배양만을 조약 배양실 설치 운영 이 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양파연구소에서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하겠다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까 연구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마늘 연구소에서 좀 그런 기능을 해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마 설립 목적에 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대로상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적이나 기능을 좀 전환해서 필요하다면 마늘 연구소에서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지금도 아까 우리 마늘 연구소가 우리나라의 마늘 산업을 위해서 뭐 하냐 이런 좀 부정적인 인식들을 그렇게 한다면 좀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봐집니다. 좀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은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도비와 군비를 좀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좋은 우량종구를 생산해서 농민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우리 경비를 절감해서 우리나라 마늘이 좀 경쟁력을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빨리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 담당 본부도 와 계시고 우리 군수님들 계시니까 어쨌든 우리 남해의 가장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인 마늘 사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제 계약 재배, 계약 마늘 가격 책정 등은 농협과 행정과 농민들께서 앞으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이런 논의 틀들을 좀 상설화시켜서 좀 연차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경남도와 남해군에 어떤 다리 역할을 하면서 충분하게 좀 그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이종군 의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향이 어디로 써야 될지가 좀 헷갈리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 토론회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농업경영인의 남해군 최경진 연합회장님이 주관하시고 우리 남해 우리 단체들이 같이 한 자리 첫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농협과 또 마늘연구소 또 일반 마늘에 직접 현장에서 같이 하고 있는 몇 대표님도 참석을 하셨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의회 이현 절판 열풍이 조금 송구스럽고 또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말이 아닌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깊이 고민하고 또 농민 단체하고 또 집행부하고 좋은 방안을 같이 연구하고, 방금 이건영 도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군의 예산이 조금 넉넉하지 못하면 도나 또 지역구 하영계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라도 우리 남해 농민들이 특히나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자립할 수 있고 농촌에 대한 애착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쭉 들으면서 구슬이 서마더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좋은 토론이라 할지라도 실천이 안 되면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마늘 산업에 대해서 남해에서도 고생하시고 또
보에 가서 열심히 우리 마늘 농가들의 근익보에 앞장서는 우리 최재석 회장님을 비롯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여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다 공감합니다. 여기서 태어났고 마늘 농사도 조금은 학교 다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는 같이 일을 도와서 해왔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왔던 우리 문제점이나 개선 방향을 우리 서로 힘을 합해 지혜를 모은다 그러면 얼마 전에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보냈던 남해 예술한 해전터널도 국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해결을 해서 국도 3호선 창설에서 산동까지 그 또 어렵고 힘들다 그랬는데 50만 내국민의 힘이 모아지니까 해내있습니다. 남해 마늘 산업뿐만이 아니라 시금치, 단호, 고사리 등 고추농가도 많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좀 더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도록 나왔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전준홍 교수님과 잘 협의해서 의회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충남 교수님께서 오늘 행사에 대한 총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마늘 산업과 관련된 분들이 많이 오시진 않았지만은 그 대표 자격, 대표 조직에 계시는 분들은 나오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그 토론을 주재해 주신 우리 하정호 남해군 농업회의소장님, 또 우리 김성 농민의 사무국장님, 또 송영렬 조합장님, 이민식 연합회 상임고문님, 또 우리 생산자협회 한민균 회장님, 토론에 주재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유경환 도의원님 자리해 주셔서 마무리 또 평가 말씀 잘 해주셨고, 우리 이주용 본회의장님과 또 여러 의원님들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농협에서도 차용선 지부장님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늘 산업을 활성화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활성화냐. 정말 근본적으로 전력을 투구해서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정말 그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들과 같이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토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행정가 또 농협가 우리 또 농민단체 또 유통 가공업체 이런 분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깊이 있는 토론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문제점만 살짝 건드린 그런 토론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보도를 보니까 우리 창녕 마늘이 맥도날드에 납품이 되고 또 하동 녹차가 스타벅스에 수출되고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우리 남해도 새로운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작물을 특화시키고 또 남해 농민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실 마늘 농사는 옛날에 나랑 농사에 비해서 굉장히 수월한 농사였죠.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마늘 농사가 힘들지 않았는데 아까 우리 하정호 회장님 말씀대로 마늘 캐러 오라 하면 그것도 싫어가지고 뭘 핑계도 대고 잘 안 옵니다. 그죠? 부모님, 아이고, 그거 마늘 농사 짓지 마시다. 그거 돈도 된다는 거 말하지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남해 대표적인 작물이고 또 다른 지역보다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남해 마늘입니다. 근데 남해 마늘이 남도 마늘 중에서도 남해 마늘이 왜 좋으냐, 제우수하냐 이런 데 대한 연구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남해에서 나는 그 남해 한우가 최고 육질이 좋다, 맛있다. 남해 시금치가 좋다. 남해 마늘이 좋다는데 이 부분이 과학적으로 식품 영양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 더 좋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좀 특성화시키는 연구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종구와 관련된 주화, 배양, 조직 배양, 또 배양사 특제, 또 주화 농가에 대한 이 3년 내지 5년의 좀 중장기적인 지원, 이런 문제, 또 마지막에 그 유통 가공에 대한 문제까지 전부 다 이 숙제가 많이 오늘 떨어졌습니다. 이 숙제들을 관련 단체와 또 관련 부서와해서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성 사무국장께서 좀 서운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우리 농민들에 대한 그 국가의 지원이 다른 나라보다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이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왜 군에서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느냐라고 하지만, 이 농업이라는 기능이 사실은 굉장히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그 공익적 기능에 부합하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건은 예를 들면은 이 선진국에는 농사 짓는 사람, 농민들을 국토의 정원사라고 합니다. 국토의 정원사. 이 국토가 아름답게 보이고 이게 전부 다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인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굉장한 그 반사적 이익을 누린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한테 보답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식량이라는 게 그 안보 산업이지 않습니까? 안보 산업. 굉장한 그 위기가 닥쳤을 때는 먹거리가 제일 중요하죠. 먹거리가. 그 먹거리를 계속 유지하는 게 농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해는 거기에다가 외지에서 사람들이 오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그 다른 풍광을 봅니다. 겨울에 우리 남해 오면은 논과 밭이 전부 다 파랗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마치 잔디를 심어 놓은 것처럼, 풀을 심어 놓은 것처럼. 거기에다 마늘과 시금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년에 들어와서는 이제 고령화되고 또 재배 면적이 줄다 보니까 맨 땅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확연하게 이제 보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책, 지원책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을 하되 정말로 효율적인 그 예산 집행이 돼야 됩니다. 이 효율적 예산 집행이 어느 분야를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줄 것이냐, 필요한 분야의 예산, 또 불필요하고 조금 더 차감해도 될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한 민감한 문제들이 오늘 이런 자리에서는 토론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숙제를 갖고 다음 토론회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 공익적 농업이 되어야 되듯이 우리 그 농민단체, 각종 그 단체, 조합도 마찬가지고 생산도 단체도 마찬가지고 유통가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전부 다 그 개인의 입장, 그 단체 입장도 있지만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산업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할 때는 공익적 입장에서 전체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 의견을 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녕에 가면은 북옥 하와이다 하실 겁니다. 옛날에 그 창녕 북옥 하와이가 1970년대, 80년대 중에 굉장히 전국에서 명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망했습니다. 왜 망했느냐? 그 업자들이, 그 영업하는 분들이 전부 다 자기 개인의 이익 때문에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 집 물만 진짜 온천물이고 다른 집 물들은 전부 가짜다, 이렇게 소문을 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나가서, 야, 창녕에 가면은 한두 집만 빼고는 전부 다 온천물이 가짜가 들어가지고 다 공매를 했습니다. 이 반대의 예가 창원에 가면은 그 내동상가가 있는데, 내동상가가 창원 초창기 때 여러 음식점들이 있었죠. 굉장히 그 단합이 잘 돼서 서로 밀어주고 시장도 같이 보고 서로 홍보도 해서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해의 어떤 이 산업, 특히 마늘 산업도 여러 단체들이 같이 뜻을 합쳐서 정말 이 가치 있는 명품 마늘, 또 우리 농민들 고생한 만큼 보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육성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토론회가 처음입니다. 그죠? 다음에는 좀 더 밀도 있는 그런 토론이 되어서 이 토론의 결과가 우리 행정 예산에 반영되고 그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우리 마늘 농사 짓는 농민들이 보다 나은 조건에서 좋은 조건에서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